고객한테 뭘 원하냐고 물어보면 말을 잘 못 해주시죠. 왜냐면 동물들이니까. 네. 반려동물을 위해서 맞춤 제작된 집을 설계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유명하신 여우 공식이라는 채널에 루비라는 여우를 위해서 만들어준 집입니다. 여우가 이 사이를 오고 다닐 때 마치 숲속의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는 듯한 모습을 연출을 했고,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여우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동물이란 거를 표현해 봤습니다. 저는 동물의 행동만큼이나 동물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카 우유 채널에 우유와 모카에게 각각 집과 놀이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수의사님 자문 받으러 동물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양이 관련 일을 하는데요. 동물의 집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자들, 구독자 여러분. 저는 동물의 집 디자인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강신원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집이라고 하면 동물이 사는 집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반려동물을 위해서 맞춤 제작된 집을 설계하고 있고요. 단순히 동물만 관찰하는 것이 아닌 그 동물이 집안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을 모두 생각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동물인 거네요? 그렇죠. 동물이 대상이 되죠. 네. 이 고객은 어떤 고객인가요? 반려 여우를 위해 만들어진 집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유명하신 여우 공식이라는 채널에 루비라는 여우를 위해서 만들어준 집입니다. 여우라는 말이 가진 어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사라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우리가 필요할 땐 근처에 왔다가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데요. 집을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갑자기 사라지는 여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입구를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집 안에 들어가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 예측할 수 없게 설계된 게 있고, 여기 1층이 여우의 침실입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2층을 거쳐서 옥상까지 가는 이 나선 동선은 반대로 내려가면 여우 굴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거든요. 그리고 2층은 여우가 워낙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베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집에 따라서 이 측면에서 빛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측면에 큰 창문을 만들어서 마치 옆모습이 사람이 사는 집처럼 되게 멋있어 보이게 연출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직선은 뒤에서도 앞에서도 여우가 이 사이를 오고 다닐 때 마치 숲속의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는 듯한 모습을 연출을 했고,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여우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동물이란 거를 표현해 봤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고객이 있나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아지 셀럽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카 우유 채널에 우유와 모카에게 각각 집과 놀이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동물의 집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물의 집 가격은 특정 반려동물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디자인을 구매하실 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혹시나 만들고 나서 실패한 적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죠. 지금 이 여우집이나 우유집처럼 동물들이 빠르게 적응해서 잘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모카를 위해 만들어준 놀이터가 썩 성공적이지는 못했는데요. 모카가 나이가 있고 관절이 약해지다 보니까 재활이라는 그런 목적을 이루려고 이 집의 디자인을 만들었거든요. 재활이라는 건 조금 힘든 걸 참아내고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모카가 기대만큼 이 집을 잘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고,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작품들은 성공을 해서 나름 자신감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얘기를 더 나눠보시죠. 전망 좋은 곳에서 일을 하시네요. 주로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을 좀 하시나요? 그날 해야 될 목표라든가 책 읽은 내용을 정리한다든가, 특히 이런 책들에서는 제 작품 만드는데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수첩에 좀 정리를 하거나 기본적인 스케치 정도는 현장에서 좀 해두거나. 책에서 많이 영감을 얻는 편이신 건가요? 책에서 정말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얻죠. 뭔가 안 풀린다 싶으면 책을 보면 결국 풀립니다. 확실히 동물 관련 일을 하셔서 그런지 동물 사진이 많네요. 저는 동물의 행동만큼이나 동물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료를 최대한 평소에도 담아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동물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좀 많이 현장을 많이 가시는 편인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집을 지어줬던 여우집 같은 사례에서는 동물들이 외부인을 경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숨고 이러는 것만 보여서 대부분은 고객들한테서 평소에 찍어둔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수십 번씩 돌려보는 것 같아요. 설계를 하실 때 고객의 요청 사항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고객한테 뭘 원하냐고 물어보면 말을 잘 못 해주시죠. 왜냐면 동물들이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제가 찾아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보통 고객을 보호자를 만나서 얘기하면 두서없는 얘기가 많이 오고 가거든요. 그 두서없는 얘기들 속에서 분명히 뭔가 이렇게 찾아낼 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대화 복기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그걸 디테일로 좀 반영을 해서 다시 보여드렸을 때 좋아하시면 저도 뿌듯하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지어준 집을 잘 사용하는지 여러 번 관찰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어준 이 집이라는 게 이게 우연하게 해당 동물이 잘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저 동물의 생태 심리를 잘 반영을 해서 공간을 만든 것인지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도 잘 활용하는지 고객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은 좀 바쁜 하루죠. 일단은 새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정리하고 책에 필요한 자료 없는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오후에는 수의사님 자문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제 작품 쓰시는 고객이랑 화상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유튜브 촬영하러 또 영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무실에서 할 일은 정리를 다 한 것 같고요. 수의사님 자문 받으러 동물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동물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동물의 집을 만드는 만큼 당연히 수의사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설계를 한 집이 저의 무지로 인해서 혹시나 동물한테 해가 되거나 다치거나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님을 만나서 혹시 제가 만든 그 집 속의 길에 동물들의 관절에 문제는 없는지 혹은 제가 사용한 소재나 마감재가 동물들한테 해가 되는 건 없는지 만약에 수의사로서 이 집을 봤을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만한 점은 없는지 좀 포괄적인 질문들까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만들 때마다 좀 찾아뵙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만들기 전에, 만들기 후에, 그리고 만들고 나서 실제 동물이 사용하는 모습까지 담아서 전반적으로 같이 얘기를 최대한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양이 관련 일을 하는데요. 길고양이들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뉜 마을에서 좀 고양이를 오히려 사람과 좀 분리시켜서 고양이도 편하고 사람도 좋은 약간 그런 디자인을 구상 중이거든요. 길고양이들을 다룬다 이러면 어떤 부분 좀 고양이들이 이제 영역 동물이니까 사실 이제 영역을 서로 이제 침범하지 않으면 크게 이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수의사님 또 바쁘실 텐데 이런 또 조언을 해주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건축가님이 그 말씀하시는 동물과 이제 사람이 좀 더 어우러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서 함께하고 있고, 또한 수의사가 동물들의 이제 건강만 책임질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이제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동물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도에 있는 영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과정들과 만들었던 작품들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되게 특이하신데 전공은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조경학을 전공했고요. 이후에 조경 설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군대에 있을 때 조경 기사를 따고 그리고 건축 기사를 따고 제대하고 나서는 이런 건축 지식과 조경 지식으로 대기업들의 디자인 컨설팅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저를 건축가이자 조경가라고 소개는 하지만 아직 건축사 자격은 없고 나중에 건축 대학원에 간 다음에 다시 건축사를 취득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콩식님. 루비가 잘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 루비 쓰면서 집에 끓기거나 한 적은 있나요? 네, 괜찮아요. 또 AS 해드리면 되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떤 통화였나요? 여우의 집을 쓰고 있는 루비의 보호자랑 얘기를 주고받았고요. 제가 먼저 집에 단점이 없는지 불편함이 없는지를 계속 일종의 유도 신문을 좀 하죠. 왜냐면 아무래도 맞춤 제작된 거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아쉬운 점을 잘 얘기를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들을 받아서 개선하고 필요하면 AS를 하고 뭐 진짜 최악의 경우 집도 다시 지어드리고 뭐 다시 지어드린 적은 없지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오늘 하루 종일 설계했던 동물의 집을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채널인가요? 원래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라는 디자인 그리고 건축, 자동차 이런 도시 얘기를 다루던 채널인데요. 동물의 집이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담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채널을 준비해 보려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할 작품은 대한민국의 대스타 강아지인 우유를 위한 집입니다. 혹시 우유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소개하자면 모카 우유란 채널을 통해 무려 167만 구독자를 모은 사무예드입니다. 그런 우유를 위해서 집을 설계한다면 과연 어떤 집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설계 스토리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건축 연구도 하시고 동물의 집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는데 대표님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저는 세계 활동들을 통해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건축, 조경, 그리고 동물의 집, 그리고 유튜브라는 이 여러 활동들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도시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요. 동물의 집을 통해서는 우리 도시에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생태계 구성원들이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짧게나마 공개하는 건축 조경을 활용한 연구들은 항상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우리 도시가 특별한 소수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특별한 소수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시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이 정도까지 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따로 있을까요? 지금 저는 제가 학생 때, 20대 때 꿈꾸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꿈꿨던 그런 정말 큰 대기업이랑 꿈만 같은 일도 같이 했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분과 같이 일도 하고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특별했다거나 노력을 많이 한 것보다는 저를 위해 도움을 주시고 희생해 주신 분들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의 그 도움을 잊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유지하고 꿈을 꾸준히 지켜가고 싶다. 네,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고 싶다면 좋아